지난 2020년 3월 처음으로 선포됐던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약 3년 만인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의료적 측면의 여파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경영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 자금 중 약 54억 달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손쉬운 차량 절도 타겟이 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대해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을 찾아 대규모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차를 훔친 20대 절도범이 과속으로 도주하다 결국 기찻길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기차를 피해 가까스로 남성을 구하고 현장 체포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뇌출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이는 요양원이 주장한 단순 낙상사고가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됐던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1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첫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다만 비상사태 연장이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환자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성명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뒤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상사태가 중단되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명 발표는 비상사태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동안 정부가 지불해온 코로나 백신과 관련 검사, 특정 치료에 대한 비용이 민간보험과 정부 건강보험으로 이전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올 겨울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90일 연기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무료 코로나 백신과 검사 제공을 연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보건정책 부사장인 레리 레빗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많은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중단하면 백신 비용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빗 부사장은 파이저는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당 최대 130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31일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매번 90일씩 연장됐습니다. 올겨울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약간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두 겨울에 발생한 수치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약 3,7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 SBA가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내놓은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6조 원 이상이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지원 구제 경제적 보장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감독기구인 팬데믹 대응 책임성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경제 피해자 재난대출 수취자 중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 69,323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4억 달러의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입니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전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하에서 신분 절도와 사기가 발생했다며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통제 장치에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PPP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대거 지원된 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노동부 감시관이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한 실업보험 청구로 456억 달러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PPP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대출 형태로 지급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PPP가 대형 식당 체인 등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계된 일부 헤지 펀드와 명품 기업들에 가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인 논란과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PP 제도 시행 뒤 허위 서류 기재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는 수백 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자들은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주요 보험사 2곳이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현대와 기아차가 생산한 일부 차량의 도난 방지 시스템이 미흡해 차량 절도 타깃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이 300%나 급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과 프로그레시브가 일부 현대,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조된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과 보장을 거부한 보험사 측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 방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자동차 절도 범죄에 타겟이 되고 있다며 도난율이 3배 이상 늘어난 해당 차량들에 대한 보험 손실액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미 전역에서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SNS 영상에는 10대들이 손쉽게 현대와 기아차의 차량을 훔친 뒤 난폭운전과 범죄 행각에 이를 이용하는 영상들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절도 수법부터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법 등까지 자세히 업로드하면서 차량 절도는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현대 및 기아차의 2015년식 차량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26%였는데 같은 기간 다른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약 96%가 이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며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 등지에서는 현대와 기아 차주들이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도난이라며 집단 소송에 나선 상황입니다. 시애틀 역시 차량 도난 급증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 스테이트팜과 프로그레시브가 현대와 기아 차량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한국산 차량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뉴욕시를 찾아 대규모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약 7만 개 이상의 고액 연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뉴욕시 웨스트사이드 차량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인프라법 행보를 이어가며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드슨 강 아래에 승객용 철도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와 관련
아주 오래 지체된 21세기 철도 시스템의 건설이 시작됐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당적 법안인 인프라 법안 덕분에 우리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열차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뉴욕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뉴욕시 허슨 터널 프로젝트는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약 7만 2천 개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법에 따라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의 자금이 고속도로와 교량, 항구 및 철도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금요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필라델피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수도용 나파이프 교체 등을 위한 인프라법 투자 계획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인프라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연초에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까지 재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며 기반 다지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년간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며 7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해 약 1,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훔친 경찰차로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기차 선로 위에서 사고가 나면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전복된 차에서 경찰들이 남성을 구조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팍스 뉴스, 더 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2시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20대 남성 미카엘 파거가 경찰차를 절도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파커는 경찰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 경찰차 운전석에 앉아 순식간에 달아났고 경찰들은 즉시 그를 쫓았습니다. Yeah, it's not safe out here driving with one light or anything. Yo, back up! Get out of the car! Here! 1410, someone just got in my patrol car. They're going down 166 going towards the Low in Stanton. 헬리콥터까지 동원돼 그를 추적했으며 파커는 과속을 하며 도주했고 그러다 결국 기차 선로에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41 hard in the train tracks, University of McDonough rollover, 41 rollover at University of McDonough on the train tracks. Nobody's come out yet. He's laying on the tracks.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파커를 체포하기 위해 몰려들고 그때 기차가 큰 경적 소리를 내며 다가오자 경찰들은 운전석 쪽 창문 유리를 깨 파커를 선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기차는 빈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갔습니다. 파커는 그대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측은 사고 즉시 파커를 빨리 차에서 끌어내려 기차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다며 그는 당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관들의 행동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파커가 왜 경찰차를 훔쳐 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도난, 도주, 무모한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버긴 카운티 한 요양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해 뇌출혈과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 낙상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사고 원인 파악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초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지내오던 80대 한인 여성 전정자 씨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딸인 제이미 전 리 씨는 요양원 측에 당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병원에서는 모친이 심각한 부상과 함께 왼쪽과 오른쪽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해켓색 메디컬 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마주한 전 리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붓고 멍들어 있었으며 눈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리 씨는 자신의 모친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머물러 온 버킹햄 케어 앤 재활센터 측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사이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술과 관찰을 토대로 낙상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도움이 필요한 환자 및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치료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변호인단 측은 단순한 낙상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은 요양원 측의 성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모친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싶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리 씨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했던 요양원에서 나와 다른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모든 공립교 학생 전원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최근 주 상하원의원 70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농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해온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30일로 종료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저녁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침 점심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새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주 전역 공립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 일원 학교에서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연방 규정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소득 37,075달러까지만 무료 급식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순회 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등이 가능하며 공통된 기본 준비 서류로는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그리고 현금 수수료입니다. 순회 영사 실시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방문을 원하는 분은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뉴욕시는 내년 말까지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5개 보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미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정원 쓰레기 양이 많은 퀸즈에서는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은 10월 2일, 브롱스와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맨하탄은 내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 청소국은 거주자들이 전용 쓰레기통에 따로 모아 담아둔 유기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한 뒤 퇴비로 만들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서는 시 청소국이 유기 폐기물 전용 쓰레기통을 배치해주며 단독주택인 경우 시 청소국을 통해 쓰레기통을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 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소득 개인 5만 6천 달러 이하, 부부 합산 8만 달러 이하이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뉴욕 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연소득 7만 3천 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